미국이 외국에 쳐들어가서 국가 정상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 정상이 독재자고 학살자라고 해서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침략을 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및 침공 사건 현재까지의 업데이트를 들어보기 위해서 LA의 홍영훈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현재까지 뉴스를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네. 이게 한국에서도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진짜 간략하게만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워낙 사실 심플하기도 합니다. 1월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압송될 때 모습이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한국과의 대통령인데 추리닝 바람으로 붙잡혀가는 이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입고 있는 게 이 많은 분들이 알지만 나이키의 테크플리스. 요새 저 환율이 되게 불리해가지고 한국이 25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이거 나이키에서 오래전부터 밀고 있는 신소재고 이거 래퍼들이나 맞아요. 운동선수들 특히 드레이크가 엄청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를 공개하는 것도 무슨 정부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소셜 미디어로 공개하잖아요. 이런 옆에 거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리얼 도널드 트럼프 계정에서 저희가 퍼왔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법 침략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저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의 거란군이 보통 이런 캐릭터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네. 그리고 나서도 사실 전기가 굉장히 빨랐는데 이 구치소에 넣자마자 바로 재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죠. 네, 1월 5일. 이거는 진짜 무슨 우리 옛날에 한국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기네스 기록 중에서 이제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사형을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 뭐 그런 그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의자 그런 것과 없이 비슷하게, 네. 용의자 없이 수사 기소가 모두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주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마두로는 수영자 복장을 입고 나타나서 나는 납치된 전쟁포로고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나는 결백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통역을 통해 주장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을 4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주요 혐의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 무기 소지, 그리고 이 무기 소지를 공모했다. 아니 이건 다시 말해서 국가 수반이고 네. 국방부의 수장이고 무기 사업을 주도할 책임자다라는 소린데. 그렇죠. 네. 유죄 판결 시에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말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전에 이게 벌써 한 2주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더 됐나? 이 베네수엘라 배를 폭격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 베네수엘라 정부라고 하면은 약간 나간 거고 최소한 마두로는 마약 카르텔의 일부다. 네, 여기 법무부 장관 펜본디 이분이 네. 마두로는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들여온 부패한 카르텔의 핵심이며 미국 땅에서 미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네. 네. 참 이게 지금 마두로가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그렇대요. 네, 변호인 측은 보석도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사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신청을 100번 한들 받아주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돈을 쓸 수 없다니까 변호인을 뭐 고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 혹시 외국 대통령을 잡아와서 국선 변호인 세운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진짜 모든 게 혼란해요. 진짜 상황이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이 다음 공판이 3월 17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구치소가 지금 성범죄자 그 예전 래퍼 PDD, 퍼프데디 디리. 네, 네. 이분이 갇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드립이 미국 정부는 역시 오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싫어한다. 설명이 필요한데. 네네.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디디가 성범죄로 이렇게 그죠. 구속될 때 그러니까 나왔던 끔찍한 보도 중에 하나가 사건이죠. 네. 네, 집에 베이비 오일이 몇백 병이 있다는. 그게 최대 1,000병. 아니, 네네. 이제 디리 게이트가 사실상 이제 그 연예 개판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력 인사 모아놓고 뭐 저 납치도 하고 강제 성매매도 하고 청소년 강간도 하고 이런 몹쓸 짓을 막 했던 건데 디디의 집에서 베이비 오일 1,000병이 나왔다는 것만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디 얘기하면 오일 얘기하죠. 그렇죠. 그때 그 변호인이 얘기했던 게 그냥 베이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코스코에서 많이 사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코스코에서 네. 오피셜하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베이비 오일을 그 정도로 많이 팔지 않는다. 네. 개인한테 1,000병은 좀 그렇죠. 네. 아마 네. 아무튼. 이 작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국제법상 이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이거를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국제법 모르겠고 이거 국내법을 어긴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을 한 거라면 그땐 국내법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외국과의 전쟁이라고 이해한다면 사실 근데 이게 전쟁이라고 이해될 법이 많은 게 어쨌든 외국의 정상을 납치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선전포고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할 권한은 의회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여러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말을 하면서 특히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마두로 납치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법적인 문제가 없냐를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도 마두로를 감싸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알아요? 네, 저는 마두로 자체를 감싸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언론은 보통 이런 파시즘적인 행동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 사람이 우리 편일 경우에는 양비론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다. 외국 정상이 마약 카르텔의 일원인데 잡아오지 못한들 무엇하리 이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트럼프가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더러 너 그럼 마두로 편이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여기서 조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입법부, 의회라는 견제 장치도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입법부가 동의 안 해준 전쟁을 행정부가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법을 제가 몰라도 입법부 동의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면 입법부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민주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2024년에 부정선거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들 이걸 빌미로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납치해서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을 따르면서 지금 현 대통령을 잡아가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현재를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부정선거를 하거나 선거에서 누굴 찍을지를 강제했던 대통령들이 한 3명쯤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사람들 그때마다 잡아갔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오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겁니다. 우리 천연자원 없는 거. 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도 있죠. 특히 미국에서도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진보 진영을 욕할 때 하는 말이 이중잣대다, 니네 내로남불이다 이건데. 거기도 그렇군요. 사람 사는 게 비슷하군요.
똑같아요. 근데 미국의 보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비판의 핵심은 오바마도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의회 승인 없이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만 욕하냐. 아니 미국 보수 시민들 왜 그래요? 왜 오사마 빈라덴을 국가 수반의 자리로 앉혀주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국가 수반이라 한들 실정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게 2011년에 오바마가 빈라덴을 사살했을 땐 근거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 9.11 테러 직후에 2001년에 제정된 무력 사용 권한법, 그렇죠. 이거를 미국에서는 짧게 줄여서 AUMF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법 자체가 테러와 관련된 군사 행동은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던 법이긴 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처리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는 아까 전 코너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막 험한 말 쓰는 것도 언론에서 별로 제지를 안 하고 있다. 미국 언론이 네. 아이스 살육관 관련해서 그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진짜 광풍이었던 게 막 메이저 언론들도 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 지상에다 막 bastard 막 이런 식으로 진짜 험한 말들을 막 썼었어요. 9.11 직후에는 보통의 중도라 불리는 시민들,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 시민들도 전쟁하자 그랬어요. 네, 온 나라가 진짜 전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기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제까지 마두로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된 거고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에 따라서 빈라덴 제거를 승인했고 이게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마두로의 경우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 힘든 게 이 테러 집단의 수괴가 아니고 주권 국가의 현직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법원에서 기소 들어온 내용을 봐도 뭐로 보나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잡혀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봤을 때 테러 집단이어야 되고 엄연히 유엔이 국가로 인정해놓은 국가를 다른 나라들과 수교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려면 그 나라가 저 나라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진짜 전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상의 전쟁 행위다. 근데 의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작전 직후에 의회의 헌법상 역할을 이제라도 되찾아야 한다면서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했고 공화당에서도 거물급이죠. 랜드폴 상원 의원도 이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건 못 막고 네. 미국 역사와 전통상 당장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도 힘들 거라는 거 현실적으로 아는데 대신 다음번에 그러면 안 되도록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행정부도 부시가 아니고 트럼프죠. 트럼프 행정부도 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두로를 테러 단체의 수괴처럼 포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찝었던 포인트가 하나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옛날 법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우린 여기에 기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댄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경국대전을 뒤져가지고 그렇죠. 검찰이 법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두로에 대한 기소 중에서도 총기법 위반 혐의, 아까 파괴적 무기 소지 및 공모 이런 게 있었죠. 네. 이게 1934년에 제정된 법이래요. 구순이 넘으신 법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회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면 당을 떠나서 의회주의자인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해야겠죠. 네. 공화당의 토마스 배시 하원 의원은 헌법적으로 떳떳한 작전이라면 법무장관이 한 주권국의 정상을 1934년에 생긴 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트위터에 올리진 마라. 저거를 법정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트위터에 올리냐. 그니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34년이면
디 루즈벨트 때입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일제시대인데 34년이면. 그니까요. 자, 아니. 지금까지는 요 정도 업데이트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시더라고요. 아, 예. 이 요게 일이 터지고 오늘의 나서부터 이제 홍영훈 통신원이 본 좀 이상한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핵심인데 오늘의 그 제목이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나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갑자기 그 미국에서 많이 쓰여지는 소셜 미디어나 뉴스 댓글창 같은데 베네수엘라인이 확 늘었어요. 아니, 우리 대통령은 방금 잡아갔는데. 네. 네. 막 나는 베네수엘라인인데 마두로 나쁜 놈이고 난 트럼프 행동에 적극 찬성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우리 대통령을 미국이 잡아갔는데 이 미국 나쁜 놈들아라고 갑자기 로그인을 해서 쓰는 건 좋은 일일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을 잡아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계정들이 생긴다. 그쵸. 그게 여기 지금 떠 있는데도 보이는데 뭐 베네수엘란 히어 이게 거의 약간 플랫처럼 나 베네수엘라인인데 하면서 코드. 네. 그러면서 막 트럼프를 찬양해요.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지난주 그 아이씨를 복습해 볼까요? HS 효성 조현상 흠뻑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하면서 마두로 나쁜 놈인 건 아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베네수엘라 일에 꺼지라고 그냥 우리가 좋다는데 왜 그러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알게. 네. 알게란 이제 옛말이죠. 네네. 방금 가입한 계정. 그렇죠. 혹은 다른 활동을 안 하던 계정. 한 3, 4일 정도 된 계정들이 많고. 저 말 하려고 가입하신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 중에 홍영훈 통신원이 있던 거예요. 왜 첫 포스트가 여기는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고 팔로워가 빵명인 새 계정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막 많이 연관을 갖거나 그럴 일이 많이 없는 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요.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미인이 많다, 라틴계 미인이 많다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우리 세대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알게들이 굉장히 그 라틴계 여성 사진으로 된 게 대부분입니다. 빵명이고 네. 며칠 전에 가입했는데 라틴계 미녀 얼굴. 네. 트럼프 최고. 와이어드라는 테크 미디어에서 이런 걸 꼬집었는데 가짜 계정은 워낙 많고 또 AI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이나 영상도 계속 돌아다닌다. 그래서 사실 마두로의 체포가 이런 소셜 미디어 트래픽을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을 별로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넘쳐나는 저장 공간에 무슨 물이라도 풀어버리면 어떤 액체라도 풀어버리면 이 서버는 이득이 되니까 이게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든 아니면 뭐 사람이 직접 만든 뭐 허위 정보든 많이 돌아다니기라도 하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게 반갑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계정이라고 나 베네수엘라인인데 라고 하는 계정들이 요새는 일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디의 지역에서 이게 작성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작성됐다. 뭐야, 그럼 이건 미국 대학이잖아. 30분 전에 애국 대학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은 심지어 어떤 계정이 화를 내는 걸 봤어요. 네. 나 베네수엘라인데 미국 산다. 그게 뭐 어쨌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 불과 30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나 한국의 네네네. 고등학생인데 캄보디아에 유학 갔다. 아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캄보디아에 뭘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간 근데 이게 사실 친트럼프 진영에서만 이런 어떤 조작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친마두로 진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잡아온 상대는 독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 약탈을 위해서 침공한 거다 이런 프로파간다 영상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꾸준히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도 알게. 이거는 네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을 탐탁치 않아 하는 뭐 외국 세력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맞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튼 뭐 이제 극좌 알게. 네네네. 네. 하여간 이제 며칠 만에 베네수엘란 히어가 거의 약간 밈이 될 정도로 이게 쏟아졌어요. 네. 아 미국 사람들이 밈 어떻게 쓰는지 제가 좀 공부했거든요. 네. 이제 저는 무슨 버거 프랜차이즈에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아무 말에 붙이기. 근데 앞으로도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이 전국에 굉장히 큰 파고가 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끌면서 아마도 중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누구한테 공인받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진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뭐 탄핵을 당한다거나 좀 더 극단적인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쩌지라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일으킨 전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그쵸. 제가 확신했던 게 첫날부터 석유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욕할 걸 알면서. 네네. 이 석유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선거 준비뿐이다라는 본심을 숨긴 건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석유 돈도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니까. 본인 지지자들만 모르지. 그러니까 그 진짜 도사 숨기고 앞에 도사를 하나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것처럼 그랬던 그 김건희 씨처럼 그런 얘기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마약과 전쟁이라는 허수아비 1차 세우고 석유라는 허수아비 2차 세우고 그죠? 사실은 선거다. 그죠? 그러니까 천공 백제권 건진순으로 깊숙이 그쵸, 박혀 그쵸.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고난이도 전략이긴 하죠. 허수아비를 2개 세운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트럼프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는 이제 나는 전쟁도 불사하는 강력한 지도자다. 그렇죠. 마약 문제를 끝내러 왔다.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사실 그 트럼프 지지하는 그 마가 진영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어째서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마가 진영이 처음 태동하던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이념적으로 지지자들을 묶어주는 것이 고립주의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일은 세계 우리가 알아서 경찰로를 한다. 하지 말자. 예, 네. 국제경찰 안 한다. 네. 근데 이런 기조가 완전히 깨지게 됐고 사실 이것도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데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사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마가 진영이 점점 더 분열이 심해지면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수형 이벤트에서 오히려 이런 게 드러나 버렸다 이런 진단하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아, 찰리 커크요. 네네네. 예,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흑인 여자 래퍼 니키 미나지가 갑자기 마가로 돌아선 얘기만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그것도 좀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한국 언론에 은근히 힙합과 시사를 다 꿰뚫는 분석가가 없어요. 그래서 니키 미나즈의 변절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설명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아 그쵸. 니키 미나지의 변절은 한국으로 치면은 김문수급이죠.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전 도지사가 중국인이어야 완성돼요. 그 스토리가. 아 그렇죠. 니키 미나즈는 미국인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불법 이민자 출신이라는. 네.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이제. 불법 예. 이민자는 이제 찰리 커크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열 조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지켜보는 일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온 극우 있죠.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로 퍼진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긴 하거든요. 근데 대의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고립주의가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뭐 터닝포인트 USA나 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침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좋아하면서 자원 입대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념으로 갈라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미국이 걱정입니다. 더 똘똘 뭉쳐서 더 폭력적인 상황을 국내외로 더 만들까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이즈가 사라진 것을 들으니 제가 매우 걱정이 되는데 나성이는 아직 안 끊었죠? 네, 안 끊었어요. 아, 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LA의 홍영훈 통신원이었습니다.